살아가면서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건 없단다. 꿈을 이루는데 시간 제한은 없단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 한 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바래왔던 것, 여러분들의 꿈 이루지 못했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으로 새해를 임하실지 궁금한데요. 2017년 첫 방송 파리의 정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DJ 좌당입니다. 안녕하세요, DJ 이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DJ 그려입니다. 그려님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우선 그 풀림이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너무 발음이 어렵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아서 제가 평소 쓰는 말투에서 아이디어 받아와서 이름을 그래요? 그려로. 네, 몇 군마다 그려를 많이 하시죠. 네, 고향이 충청도니까. 네, 고향 부심입니다. 그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또 어제는 연말 2016년 마지막 날이었어가지고 네. 맛있는 거 해먹었죠 우리. 우리? 네, 다 같이 먹었죠 같이 결국은. 먹었죠. 지난주도 같이 보냈죠. 네, 우리 뭐 중요한 날은 다 같이 보내는 것 같아요. 내년에 할 말이 많겠어. 네, 뭐 함께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요. 2017년은 어떻게 뭐 이제 어떻게 보내야겠다라고 뭐 새해 다짐 같은 것들 하셨나요? 이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영화를 더 열심히 봐야겠다는 아, 다짐이 맞아요. 왔습니다. 저도요. 여러분은 신년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저도 매주 한 편씩 이렇게 영화 소개하는 코너를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영화도 더 집중적으로 또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네, 뭐 특별하게 신년 계획을 이렇게 막 엄청 거창하게 세우진 않는데 그냥 항상 뭐 건강하자, 하던 네. 거 잘하자 이런 거. 네. 맞아요. 하던 거 잘하자.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평안하게 하던 거 쭉 잘 이어서 됐으면 좋겠어요. 하소연, 이번 주도 두 개의 사연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사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파리에서 유학하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유학하는 정땡글입니다. 프랑스에서 첫 해를 넘길 때 한국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 때문에 신년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해에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생각하는 등 다짐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프랑스 사는 것도 익숙해져 새로운 해를 프랑스에서 맞는 것이 예전만 특별하진 않네요. 새해를 맞이하는 건 이제 달력 한 장을 뜯어내는 것처럼, 마치 내일을 맞이하는 것처럼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이젠 오히려 나이 드는 것이 부담을 느낄 정도입니다. 프랑스에 유학하는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사는 사람들도 그러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달력 한 장 뜯어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그냥 1년 지나가는 게 진짜 무슨 한 달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큰 의미를 네, 두고 있죠. 큰 의미가 또 마찬가지로는 없는 것 울먹 같기도 울먹해요. 하고. 하소연을 내 얘기인 우리 것처럼. 이장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맞이할 때 그 2016년에서 넘어갈 때 다들 심정들이 어땠어요? 마음이? 저는 사실 이분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2017년이 그냥 뭐 새로운 해를 맞는다는 것보다 그냥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 그냥 그런 정도 느낌? 저도 그냥 하던 거 작년 한 해 동안 하던 거 올해도 잘 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이번에 또 프랑스에 이렇게 있으면서 또 한 해 이렇게 넘겼을 때 그냥 우선은 감사한 느낌. 그냥 잘 넘어갔다. 크게 문제 없이. 저는 2015년 때보다 죄송합니다. 2016년이 워낙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바빴나 봐요. 엄청 바빴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벌써 한 해가 갔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또 올 한해는 또 큼지막한 사건들도 또 있고 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빨리 지나갔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맞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저 같은 경우에는 생일이나 아니면 중요한 일도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내 생일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올 한 해는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또 마찬가지로 2016년처럼 빠르게 지나갈지 아니면 또
혹시 모를 다사다난한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도 되는데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네. 네.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네. 그냥 재밌게 즐겁게 잘 네. 보냈으면 타지에서 좋겠네요. 유학하는 분들 우리 살아서 잘 살아서 살아서. 전어 같은. 네, 우리 셋은 살아서 만나요. 네. 그리고 네, 살아서 만납시다. 여러분들은 부디 잘 지내시면서 사연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우리 DJ 이장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사연인데요. 파리에서 유학 중인 초코바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연말에 때마침 눈이 내렸어요. 파리에서는 좀처럼 눈 보는 게 힘든데 눈 내린 지붕들을 내려보니까 연말에 보는 영화들이 떠올랐어요. 나홀로 집에와 같은 가족 영화를 보면서 가족들과 교육 까먹고 싶은 하루네요. 프랑스에 유학을 온 뒤로 가족들과 한 번도 명절을 같이 보내지 못해서 더 그리운 연말이네요. 파리는 서울보다 춥진 않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겨울은 파리가 유독 더 추운 것 같습니다. 타지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기가 신년부터 네. 요새 네. 날씨가 추워서 또 엄청 추워요 파리가. 그래서 어제 눈도 내렸더라고요. 네. 아침에 잠깐 시내 나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와 갑자기 창밖에 하얘가지고 뭐지 이 파리스럽지 않은 풍경은 아침에 그랬는데 나오면서 되게 놀랐어요. 사실 파리에서 눈은 흔하지 않죠. 네, 눈 보기가 정말 힘들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분 사연에서는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좀 드러나 있어요. 되게 평범한 건데 그 연말이면은 그 연예대상이나 뭐 그 연기대상 같은 거 보면서 그 이렇게 뭐 귤이나 이런 거 먹으면서 가족들이랑 같이 보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은 연말을 보통 어떻게 보냈어요? 한국에서? 연말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TV 보면서 아니면은 이제 친구들하고 그냥 술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평범하게 정말. 평범하게. 네. 한국에서는 저는 크리스마스는 친구들하고 보낼 때가 있었고 연말 때는 가족들하고 네 마찬가지로 집에서 낮에는 특선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외식했다가 네. 네, 저녁에는 뭐 네, 교회 갔다 오고 네. 이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한국이랑 프랑스랑 반대예요. 그렇죠. 네, 여기는 오히려 크리스마스를 가족들이 그렇죠. 같이 보내죠. 더 중요한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게요. 우리나라랑 정반대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연 소개할 때도 그 크리스마스 때 여기 놀러 오는 관광객분들이 그 길거리가 얘기했었죠. 통 빈다고. 네, 그러네요. 네. 참. 우리나라는 오히려 막 길거리에 연인들로 가득하고 구세군 그렇죠. 하는 분들 이렇게 종 그렇죠. 흔들면서 막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크리스마스 되면 조용하잖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 되게 북적북적했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 그 인터넷 TV로 봤잖아요. 그 샹젤리제에서 개선문에서 맞아요. 폭죽 축제. 폭죽하고 폭죽 쏘고 레이저 쇼하고. 네. 맞아요. 우린 복잡한데 싫어해서 안 가는 거예요? 아니면 추워서 안 가는 거예요? 둘 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밖에서는 한국 음식을 못 먹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약간 가족이 모인 듯한 느낌으로? 맞아요. 명절 기분 냈죠. 거기다 같이 또 영화도 봤죠. 맞아요. 뭘 봤죠? 노팅을 봤죠. 이것도 조만간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노팅이. 네. 노팅이 노팅이. 지난주 영화랑 좀 관련이 있죠 또.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뭐 가족이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네. 또 맞아요. 멀리 떨어져 있고. 타지 나와 있고 혼자 나와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는 어차피 길에 사람이 많이 없었다 하더라도 관광객이 많았다 하더라도 1월 1일 되기 전에 연말에는 네. 확실히 이제 뭐 장보러만 가도 가족들끼리 나와가지고 장 보는 사람들이 유독 더 많았을 그쵸. 테니까 네. 그렇죠. 사연 보내신 분이 더 좀 한국에 있는 가족 생각 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좀 그립거나 뭐 새해를 맞이할 때 약간 마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뭐 이런 좀 무겁네요 마음이. 그렇네요. 그러니까 특히나 유학생분들한테는 더 그럴 것 같은 게 유학이라는 게 어쨌든 자기가 살던 방향에서 좀 방향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그렇죠. 있으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사연 2개로 이렇게 채워봤고요. 자 이제 저희는 두 번째 생활 정보를 소개해드릴 코너죠. 네, 그래서 봄꾸왕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봉꾸앙. 자, 이번 주는 겨울을 맞이해서 춥게 바깥에서 시간 보내시지 말라고, 떨지 마시라고 안에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요소들을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어떤 걸 준비했는지 우리 DJ 이장님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의 주민 여러분, DJ 이장입니다. 오늘은 그 1월 매우 춥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월에 갈 수 있는 재미있는 박물관들을 준비해봤어요. 네. 우리가 박물관, 미술관 하면 주로 오르세, 루브르, 오랑주리 같은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미술관을 생각할 텐데요. 그렇죠. 오늘 제가 준비한 곳은 12구에 위치한 뮤지엄, 박물관입니다. 첫 번째는 빨리에 들라도레인데요.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기에는 그 뮤제 드 리스toire de l'immigration 이민 역사 박물관 이런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쿠아리움이 함께 있어요. 좀 특이하죠.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기획 전시로 1월 8일까지 아니스 베 컬렉션 70점이 전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엉리 까트레 브레송 사진 작가죠. 예, 그렇죠. 그런 사람이라든지 뭐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요. 네, 노베르 두아노도 있는 걸로. 여긴 아닙니다. 여긴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네. 잘못된 아쉽죠. 정보 넣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예, 주제는 vivre, 살자, 살아가다 이런 건데요. 가격은 6유로 정도고요.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0시에서 5시 반. 그리고 주말에는 10시에서 7시까지 하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아쿠아리움도 있으니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학생 할인도 있다고 했죠? 학생 할인이 있을 거예요. 네, 만 제가- 26세 미만. 네네.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획 전시에는 해당이 안 되고 네. 상설 전시나 그다음에 아쿠아리움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세한 건 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8호선 거의 끝에쯤에 있는 뽀뜨도헤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 가보셔도 좋을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저 두 번째 소개해드릴 박물관은 뮤제 데사 포항이라고 만약 영화 미드나잇 파리를 보셨으면은 아마 한 번쯤은 봤을 네, 기억날 맞아요, 만한 곳이에요. 맞아요. 되게 화려하고 놀이동산이 아무튼 많은 곳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놀이동산 박물관쯤 되겠죠? 네. 가면은 회전목마도 있고 뭐 떠다니는 뭐 코끼리 그런 게 있고 또 가면모 이탈리아 가면모도에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제 아이들이 소풍식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네. 제가 갔을 때도 아이들이 되게 많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재밌게 노신 분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제 기억에. 정말.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거. 직접 체험할 게 많다라는. 네네네. 내일 1월 2일까지 거기서 또 다른 페스티벌 같은 게 있다고 하니까 뭐 지금 바캉스를 좀 이제 남은 바캉스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단지 여기가 예약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인터넷 예약. 정해진 시간에만 갈 수 있는데 한 14유로쯤 되는데 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점을 한다는 걸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요. 비싼 값어치를 한다고 네. 하는데 궁금합니다. 저도 놀이기구를 롤러코스터 빼고는 다 좋아하거든요. 롤러코스터 빼고 네. 거기 롤러코스터 많은 건 없는데 네네네. 그래 뭐 바이킹 같은 건 있던가요? 아니 없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 그 놀이동산 박물관은 14호선에 있는 꾸사테밀리옹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그 백시 아울렛 그렇죠. 근처네요. 그렇죠. 제가 소개해드린 두 뮤지엄이 모두 다 12구. 12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파리 동쪽에 파리 동남쪽. 동남쪽. 네. 그래서 한 번쯤 가볼 만한 이색적인 박물관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맞아요. 늘 얘기만 들어보던 뭐 퐁피두 아니면 네.
오르세, 루브르, 오랑주리 이런 거에 지쳐있던 분들, 새로운 게 필요한 분들은 한 번쯤은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주는 이렇게 두 군데 좋은 정보로 채워졌는데 다음 주에는 혹시 우리가 어떤 곳을 소개를 할지 살짝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빠사주라고 들어보셨나요? 통로? 아, 그렇죠. 네. 통로라는 뜻이죠. 네. 네,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가보셨나요? 네, 가봤죠. 네. 어떤 곳이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네, 상품을 파는 가게도 있고 그렇죠. 네, 고풍스러운 느낌의 상가 같은 건가요? 네, 상가 같은 건데요. 네. 정확하게는 한번 어떤 곳인지 또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코너죠. 저희가 참 많이 기다리는 영화 소개 코너 시네마테크입니다. 시네마테크. 자, 드디어 이 영화가 오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러브레터인데요. 자, 일본에서 개봉했던, 미국에 있는 영화 아닙니다. 네, 일본에서 이와이 슌지 감독이 선보였던 바로 그 러브레터. 오늘 DJ 그련님이 소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영화죠? 자, 이 러브레터라고 하는 영화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것 같은 네, 영화죠. 특히나 또 겨울하면 생각나는 영화 중에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영화가 바로 이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1994년에 개봉한 영화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99년에 5년 뒤에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이 영화는 또 작년 1월에 이렇게 또 많은 한국 관객들이 다시 또 사랑을 받게 되었죠. 이 재개봉을 하게 되면서 많은 네. 관객들을 또 마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 스토리를 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한 여성, 바로 히로코, 와타나베 히로코라고 하는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가 이제 산에 올라가게 돼서 조난을 당해서 죽게 되는 이 사고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2주년 기일을 해서 이제 또 그 기일에 참석을 해서 그 남자친구를 이제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 또 눈 속에서 고민도 하고 또 그 감정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그 장면으로 첫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죽은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졸업 앨범을 우연하게 펼쳐보게 됩니다. 그 졸업 앨범을 보다가 이 우연한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 마음이 계속해서 전해보고 싶었던 것인지 그 남자친구의 옛 주소로 편지를 보내보게 되는데 네, 알고 보니 그 편지를 받은 인물은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던 후지 이츠키라고 하는 여성이 그 편지를 받게 되죠. 그 중학교 동창생이었죠. 네, 또 동창이기도 하고 같은 반에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네. 남자여서. 네, 어떻게 보면 그 두 사람은 또 약간 첫사랑의 느낌 이런 것들을 또 잘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편지를 주고받게 되면서 원래는 아마 이 여성이 편지에 답장이 올 거라고는 예상을 하진 않았지만 갑자기 답장이 오게 됩니다. 바로 이 이츠키라고 하는 여성이 답장을 보내게 되면서 그 편지를 주고받은 그런 형식으로 영화가 전개가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와이 슌지 감독의 작품이 유독 한국인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네. 왜 그런 거라고 보시는지 혹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 딱 드는 생각이 첫 번째로 예쁘다라는 느낌이 먼저 들어요. 그 장면 자체가 또 예쁘기도 하고요. 네, 영상미가 뛰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감성을 울리는 그 영상미와 함께 더불어서 음악을 굉장히 또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한국 관객들에게 또 많은 사랑을 받은 예를 들어서 허진호 감독이라든지 이창동이라든지 여러 또 한국 감독들에게 영향을 줬었던 감독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영상미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또 숨겨진 의미를 찾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쏠쏠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날로그틱한 그러한 또 감성들이 또 최근 들어서 많이 또 떠오르기도 하죠. 90년대 그렇죠. 감성 하면서. 네, 그렇죠. 네, 이 영화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또 잘 담고 있어서 이게 오래된 영화일지라도 역시 네. 또 그러한 것들을 추억해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영화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네, 말씀하세요. 아무래도 이 영화를 떠올렸을 때 어떤 하나하나 오브제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도 우리의 옛날을 추억할 수 있게 말이 꼬이네. 네. 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책에 있는 도서 카드라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 뭐 난로라든지 네. 집에 있는 난로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거라든지 네.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되면서 네. 마치 우리의 옛날을 좀 떠올리게 하지 않나 아날로그적인 싶어요. 요소들이네요. 그렇죠. 네. 마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최근에도 드라마와도 연결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죠. 응답하라 시즌 응답하라. 네, 같은 맞아요. 것들도 복고. 보면은 90년대 감성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저는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바로 책이에요. 그 책의 제목이 어떻게 되죠?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네, 그렇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 제목처럼 역시 또 이 영화 속에서도 이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이 자신의 잃어버렸었던 그 과거에 대한 그 기억을 되새겨보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네. 이 영화를 단순하게 로맨스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더불어서 저는 기억에 대한 그리고 시간에 대한 영화를 또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가장 또 중요한 매개체가 됐던 게 편지죠. 그렇죠. 바로 영화의 제목 같은 이 러브레터, 바로 이 편지가 가장 중요한 영화의 핵심 요소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편지라는 것이 아날로그적인 것을 굉장히 또 잘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그 이름은 러브레터인데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이 편지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을 담은 편지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사랑을 뭐 추억하는 편지 정도라고 네.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죽은 사람에 대한 잊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편지인 것 같아요. 네.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보냈을 때 답장이 올 것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영화 속에서는 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답장이 네.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미 알면서도 그냥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스스로 그 죽은 사람에 대한 감정을 정리해보는 편지가 바로 이 러브레터인 것 같은데요. 그렇겠네요. 사실 또 이 편지에 저는 또 다른 편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이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책, 바로 잃어버린 네.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 뒷면에 도서 카드가 있죠. 그 도서 네. 카드가 어떻게 보면 러브레터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합니다. 네. 그 뒤에 이제 후지이츠키 어렸을 때 모습을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또 마지막 장면에 또 사용이 되는데요. 네. 그 후지이츠키라고 하는 그 여자 주인공이 네. 이제 도서관에서 시위 활동 같은 걸 하죠. 음. 이 도서관에서 책을 반납하고 대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이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아무도 안 빌릴 것 같은 그 책 속에 일부러 도서 카드에다가 이름을 막 적어놓죠. 후지이츠키라는 이름을 네. 적어놓고 몰래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놨었던 동명의 후지이츠키라고 하는 그 남자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도서 카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또 이제 풋풋하게 고백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네. 그 책을 들고 온 학생들이 하는 말이 후지이츠키라는 남자 학생은 아마 그 언니 이름을 쓴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참 그게 저는 참 좋았던 게 이 감정이라는 것이 대놓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풋풋하게 그리고 뭔가 좀 은근슬쩍 나오는 그러한 또 모습을 통해서도 이 10대 사람들의 10대 이제 청소년들의 그런 또 풋풋한 사랑, 네. 첫사랑을 또 떠올려 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사실 그 편지, 집 전화 이렇게 나온 것들이 지금에는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뭐 굳이 편지를 쓸 필요 없이 이메일을 쓴다던가 네. 카카오톡을 보낸다던가 전화 한 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집에 전화해서 여기 철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감성이 사실 없어진 거라 이 영화를 볼 때 옛날 생각이 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그렇죠. 또 이 설원에서의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자연과 더불어져서 그 속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침묵할 수 있는 공간이 자연 속이잖아요. 사람들 속에서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가 들어야 되지만 네. 자연에서는 나의 목소리와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마음의 소리에 대해서도 또 집중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야기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명대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유명한 명대사가 바로 뭐죠?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겐키 데스. 네. 자, 이 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또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또 표면적인 이제 중요한 의미는 이 영화가 1999년에 우리나라에 개봉됐을 때 그리고 이후에
TV 안방 극장에서 예를 들어서 토요 명화나 이제 주말의 명화 같은 데서도 이제 방영이 됐을 때 보통은 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더빙이 돼서 방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장면만큼은 오겐키 데스까라고 하는 이 대사만큼은 목소리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감독이 중요한 요소였던 거죠. 네,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또 영화 전체적으로 또 의미를 가장 또 함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또 감정적으로 혹은 이제 또 주관적으로 이렇게 또 판단하시는 바에서는 사실 이 그 후지 이츠키 아니죠 와타나베 히로코라는 여자가 네. 그 눈 덮인 산 그러니까 저기 어딘가 그 죽었을 그 장소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대사를 하는데 그게 마치 나는 잘 지내니 이제 나를 잊고 잘 살아라 뭐 그런 게 아닐까요? 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떠나 보냄에 대해서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한해하지 말고 네. 그리고 뭐 그럴 필요 없다 그런 거 네,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 뒤에서 이렇게 또 가만히 바라봐주고 있는 현재의 남자친구, 남자친구. 네, 그리고 시게루라고 하는. 또 후지 이츠키의 친구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감독 요하이 슌지가 이 현재적인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도 또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요소로는 바로 가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잘 담고 있는데요. 네. 이 후지 이츠키, 그러니까 여자 후지 이츠키의 아버지가 감기에 걸려서 고열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죠. 근데 네. 그 사건의 원인을 이제 어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돌리게 되죠. 그래서 네. 구급차를 제때 부르지 않고 이제 뭐 타지 않았고 음. 이런 것에 이제 할아버지에게 원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잊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요소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또 잊기 위해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네. 할아버지의 태도는 안 된다. 이 집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그 남겨진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 영화는 이렇게 또 두 대조되는 인물을 통해서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한테 관철되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에 아파트 이사 가지 않고 네. 그냥 이 집에 있겠다. 네. 그 계기가 바로 이제 이 후지 이츠키라고 하는 이 여자가 또 역시 아버지와 같이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그쵸. 할아버지가 이제 열심히 달려서 눈 속을 띄워서 병원으로 가서 결국에는 이츠키를 구해내는 그 모습 때문에 가족이 또 이제 통합되고 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죽은 네. 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잊어야 될지 혹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영화가 잘 보여주는 그래서 단순히 로맨스물뿐만이 아니라 네. 또 삶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와이 슌지의 러브레터라고 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 이게 이제 연인들 간의 로맨스 얘기일 거라 생각을 하고 보는 것보다 이제 막상 보고 나면은 가족 얘기도 나오고 네. 살아있는 사람들 삶과 죽음에 대한 거를 떠올렸을 때 사람들의 그렇죠. 태도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 영화를 보시면서 또 음악에도 이렇게 또 집중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레미디우스라고 하는 이제 음악가에 의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진 이 배경음악들이 굉장히 또 좋고 네. 이 장면과 너무도 잘 피아노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너무도 잘 어울리니까요. 한번 또 영화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찾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겨울에 보시면 좋을 만한 진짜 추천할 만한 영화네요.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죠. 네, 그렇죠. 네, 휴지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눈물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즉 영화 이름이 생각나서 말인데 여러분 러브레터를 써보셨나요? 네. 네, 저 써봤습니다. 네, 저도 저는 좀 많이 써본 편입니다. 네, 저도 그래님 선수인데. 저는 대학생 때 써보고 고등학생 때도 써봤고, 네네네. 중학생 때도 써보고 아니요. 초등학생 때도 써보고. 굉장히 빨리 성숙했네요. 그 중학생 때는 없었고요. 고등학교 때 이제 첫 여자친구 사귀었을 때, 그때 편지 썼죠. 네, 그렇죠. 저는 아날로그적인 거 하면 편지도 이렇게 떠오르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예전에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네. 맞아요. 빈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또 컬렉션으로 모아서 이렇게 또 선물로 줬었던 기억도 있고 오.
나이대가 좀 나오는데 아 근데 뭐 지구 레코드 아마 아시는 분들 네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카세트 테이프에 뭐 녹음을 해서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렇게 뭐 명반 같은 거 사서 선물로 주기도 하고 맞아요. 아 그거 워크맨에다가 녹음했었는데. 네. 워크맨 갖고 다니셨던 세대군요. 아 뭐 저는 네 뭐 형님들이나 뭐 네 주변 분들이 주셔가지고 네 갖고 다녔었습니다. 네. 응답하라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왜 아 그래서 그런가 응답하라 1988 보고 갑자기 눈물이 88년 세대 아니잖아. 아니죠. 근데 태어나셨나요? 태어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예. 근데 괜히 공감되는 게 많더라고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거기 나왔던 거 많이 나왔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 영화들도 사실은 과거를 소재로 많이 또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겪지 않은 과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맞아요. 우리는 책이라든지 혹은 이전에 나왔었던 미디어 이제 영화나 이제 드라마들 혹은 책을 보고 상상을 했던 거를 그 실제적인 영상물로 이렇게 마주했을 때 오는 감동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응답하라 시리즈가 또 세대 공감을 받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응답하라 2002가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네.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2000년대라는 말과 1900년대라는 예, 말은 좀 이제 차이가 많이 네, 크죠. 그쵸. 앞에 숫자가 달라지면서. 그럼요. 네. 자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 뭐 간단하게 제목과 감독 정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에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영화는 이제 한국에도 이제 개봉을 한 영화입니다. 네.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또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네. 영화를 굉장히 너무 좋게 봤고요. 또 이번에 칸느 영화제에서 상 받은 작품 그렇죠. 아닌가요? 네, 칸네 영화제에서 황금조명상을 받은 켄 로치 감독의 영화입니다. 네. 휴머니즘적인 이야기를 또 담고 있고 또 아무래도 연을 시작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영화를 보고 나면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영화로 이렇게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파리의 정원 이번 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자,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채워지니까 여러분들 파리에서 혹은 프랑스에서 지내면서 있었던 일들 꼭 저희에게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방송 나갈 때 페이지 하단부에 저희 메일 주소 그리고 트위터 하나요 우리? 아직 안 하죠? 네, 트위터는 아직 아닌 거. 인스타그램 네. 그리고 페이스북 계정을 알려드릴 테니까 네, 이쪽으로 많이 답글도 달아주시고 네, 쪽지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안에 네, 본성 때 오고고. 오바 병